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복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플랜지 용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위빙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트 위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용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비드를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팁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랜지가 있어요. 물론 RF형입니다. 에너지 관리 실기 작업형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요 RF 플랜지에다가 제가 가접을 미리 해뒀습니다. 그래서 가접 영상은 이전에 촬영을 해뒀죠.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접된 플랜지를 가지고 스트레이트 용접을 해볼 건데, 일단 스트레이트 용접의 용접봉 각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플랜지하고 파이프 간의 각도 자체가 이게 90도죠. 이렇게 90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용접봉을 가운데로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렇게 넣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때요? 90도의 가운데니까 45도 정도로 용접봉이 들어가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스트레이트 용접 같은 경우에는 45도보다 약간 각도를 키워주세요. 플랜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약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세운다라는 거는 이게 45도라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뭐 한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45도에서 약간 세워주고 진행 방향으로 약간 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45도가 아니고 쌤, 가운데가 아니고 왜 좀 세우나요? 여쭤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용접을 할 때 기준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위빙보다 스트레이트 용접 시에 전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50A에 놓고 용접을 할 거고요. 스트레이트가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위빙보다 전류가 높다 보니 똑같이 가운데 45도로 넣어서 그대로 제 기준 속도로 가버리면은 파이프가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는 걸 방지하고자 약간 각도를 높여서 플랜지 쪽으로 열이 좀 더 가게 해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 기준 속도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플랜지도 용착되고 파이프도 용착이 돼요. 자, 이때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를 겁니다. 45도로 들어가서 조금 세워서 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전류가 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45도인 상태에서 진행 방향으로 꺾어서 그대로 가는데 비드가 잘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아마 전류가 낮고 그리고 진행 속도가 좀 빠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류 혹은 용접 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서 자신의 전류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카드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상 설명을 드리면 제 기준 45도에서 약간 세울 거고요.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약간만 뉘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끌고 가줄 겁니다. 자, 이때 진행 속도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시면서 느껴야겠지만 진행 속도는 그냥 손의 감각이 아니에요. 눈의 감각입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뭐를 보느냐? 이 용접봉을 따라오는 비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제가 학생들한테 쇳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유식한 말로 용융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앞쪽에서 용융풀이 생겨서 녹으면서, 그쵸? 녹으면서 용융풀이 생겨서 쭉 용접봉을 따라올 겁니다. 그 용융풀을 보면서 용융풀의 두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게 되면은 용융풀이 두꺼워지고요. 빨리 가게 되면 용융풀이 얇아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겠죠. 자기 속도에 맞게끔 만약에 비드가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도가 느리거나 전류가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속도를 빨리 하거나 전류를 조금 낮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전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얇다라는 거는 전류가 낮거나 혹은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춰준다거나 전류를 조금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전류를 찾으셔야 되고 자기만의 속도를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접 포인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죠. 그렇다면은 가접의 가운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원하는 각도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자, 이때 용접봉의 각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진행 방향으로 약간 누워져 있어요. 용접봉이. 이 누워져 있는 각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져 있는 각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쭉 끌고 가면서 손목이 꺾여야 돼요.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줘야지만 누워있는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써 주셔야지만 어떻습니까? 용접봉이 각도가 유지가 돼요. 만약에 손목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용융풀이 따라오겠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손목을 안 써버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용접봉 끝이 파이프를 보는 거예요. 파이프를 보게 되면은 파이프가 녹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살짝 뉘워주고, 자, 이 뉘워준 상태에서 어때요? 요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요 용접봉 끝이 파이프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파이프가 녹지 않고 비드가 일정하게 형성이 돼요. 자, 요 정도 이제 용접 속도, 전류, 그리고 손목 스냅, 요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접 부분 있죠. 가접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처음에 가접 양단 사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한 이쯤 반쯤 오면은 플랜지가 충분히 예열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속도 일정하게 갑니다. 속도를. 자, 이거 가접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타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타고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안쪽은 잘 안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가주시면서 오히려 가접 부분에서 약간 천천히 가주시거나 혹은 그 속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가접이 서서히 녹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녹이면서 가접을 녹인다라는 느낌입니다. 가접을 충분히 녹이면서 지나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가접 포인트 가운데서 시작하면 가접을 녹이고 지나와서 한 이쯤에서 한번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서 용접하기 좋은 각도로 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이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은 가접이 있어요. 가접 마찬가지 똑같이 녹여서 살짝 지나가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려서 마지막 포인트, 여기서 마지막 용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이 녀석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용접을 좀 해놓은 녀석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시작점이고요. 이 부분이 마지막 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다 여기서 끄는 거거든요. 자, 이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자, 첫 부분이죠.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예열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위아래로 깔짝깔짝 끓여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첫 부분 보시면 이 플랜지 쪽은 지금 융착이 됐는데 요 파이프 쪽은 융착이 안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첫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용접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산소 용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산소 용접할 때도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봉이 들어가 주잖아요. 근데 이 전기 용접도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서는 충분한 예열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차가운 상태에서 예열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용착하고 가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아직은 미숙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처리를 할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약간 처음에는 무조건 살짝 깔짝깔짝거려요. 위아래로 살짝 깔짝거리면은 충분히 융착이 되고요. 예열이 된 후에 출발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좀 이제 예열이 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출발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 부분에서 한번 끄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약간 볼록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에 이까지 온 건데, 마무리 같은 경우는 세 번 만에 이렇게 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끊어서 왔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이음부 보시면 약간 볼록하죠. 저 딴에는 만약에 이 부분이다 치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이어 붙여서 온 건데도 약간 볼록해요. 요건 아무래도 숙련도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쨌든 요 이음부를 좀 숙련도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바로 가시면 돼요. 앞에서 여기 처음 예열해서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숙련도만 좋으면 뭐 뭔들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가시면 돼. 근데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붙는다던가 막 파바박 튄다던가 다른 데 붙어버린다던가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버리면 초보자분들 기준 했을 때는 바로 예열돼서 못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 여기 안쪽에 제대로 융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포인트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쪽 좀 더 뒤쪽에서 좀 더 뒤쪽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녹여서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드세요. 그게 차라리 여기가
오히려 더 융착이 잘 돼요. 그래서 누설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모양은 조금 이제 안 좋을지언정 누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뒤쪽에서 시작해서 쭉 끌고 와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제가 제대로 융착 안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 가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좀 타고 좀 더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좀 더 녹여서 진행해버리면은 충분히 녹아서 융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부분에 제대로 안 붙은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미리 완성해 놓은 녀석이에요. 그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완성을 해 놓은 건데, 자 보면은 여기가 시작 부분일 겁니다. 시작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만에 온 거예요. 세 번 만에 오고 여기는 이제 크레이트 처리를 해 놓은 건데, 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여기 한번 보면 크레이트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약간 이제 녹아내린 형태,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크레이트 처리를 하면 약간 이렇게 도톰한 형태가 돼요. 물론 이게 예쁜 형태는 아닌데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모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용접봉을 탁 뗍니다. 그럼 살짝 식어요. 그리고 다시 타다다닥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흔히 택이라고 하죠. 택을 놓는다 생각하시고 타다다닥 하는데, 이제 또 숙련도가 좋으신 분들은 타다다닥 하면서 살짝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좌우로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크레이터가 조금 예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타다닥 하고 끝을 내는 편인데,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많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은 설명이긴 한데 보면서 듣는 것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듣는 거는 또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전류값은 150A로 맞춰둔 상태입니다. 시작 포인트는 양쪽 가접의 가운데 부분이 되겠고요. 처음 스파크가 튀면 아래 위로 살짝 위빙 해주신 후 예열이 되면 스트레이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접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접 부분이라고 해서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건 없습니다. 항시 같은 속도와 같은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1차) 비드 완료 후 슬래그를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슬래그 제거가 완료되면 다시 용접하기 좋은 각도로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어서 시작하는데 숙련된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 영상의 시작 포인트보다 약간 뒤쪽에서 시작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두 번째 비드도 마찬가지로 용접봉의 각도와 진행 속도를 유지하며 가접까지 충분히 녹여주는 모습입니다. 슬래그 제거 시 슬래그의 색이 빨간색일 때 망치로 때리면 비드가 찍힐 우려가 있으니 슬래그가 식어 검게 변하면 망치로 살살 쳐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후 브러쉬로 면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3차 비드인데요. 앞에 방법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잘 보시면
마무리 이음부에서 끊는 게 아니고 좀 더 진행해 줌으로써 확실히 융착시켜주고 크리에이터 처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마무리로 슬래그까지 제거해 주시면 끝이 나겠죠. 스트레이트 용접의 경우 가장 큰 포인트는 진행 각도와 속도입니다. 손목과 몸을 이용해 진행 시 용접봉의 각도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고요. 따라오는 용융풀을 보면서 속도까지 맞춰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예쁜 비드를 만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플랜지 용접 위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